네, 안녕하세요. 임종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철수 관련주인데요. 제가 오늘 제 VIP방에는 조금 안랩에 대한 불평을 조금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안철수 관련주가 현재 까뮤인씨가 대장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시총의 차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이제 안철수가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 그리고 코로나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안철수 관련주는 까뮤엔 씨와 GSE라는 종목이 신규로 나오긴 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때는 GSE가 더 강하게 상한가까지 가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이건 최근이고 여기서 그쵸? 근데 뭐 불출마 선언에 코로나까지 맞으면서 후발주는 사실상 더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안철수 관련주로 부각받았던 그 상승분을 모두 뱉고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데 까뮤엔 씨가 갑작스럽게 이 대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원래 있던 안철수 관련주 다 제껴놓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물론 주식시장에서 대장이 바뀌기도 하고 뭐 종목들의 그런 변동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우리가 뭐 그걸 모르고 무조건 대장이었던 건 무조건 대장이야 막 이렇게 가진 않죠. 이낙연 관련주에서도 이제 이계현 이제 삼부토건 이 이사로 이렇게 온다는 소식으로 뭐 휴림로봇이나 뭐 우진, 코디엠 이런 종목들이 뭐 신규 이낙연 종목으로 최근에 막 크게 치솟기도 하고 그런 게 있고, 항상 테마가 돌기 때문에 원래 있던 종목 안에서도 대장이 바뀌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도 수도 이전 이런 데서 뭐 바뀔 수 있다, 뭐 화장품에서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우리가 하니까 뭐 당장 그것만으로 새삼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바뀔 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장주들이 할 건 하고 바뀝니다. 할 건 하고 쉬고 나중에 바뀌더라도. 그리고 이제 대장들이 대장 자리를 내줬다고 한데 후발주가 상승하는 만큼은 그래도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2등주급으로 상승은 해요. 근데 지금은 까뮤엔 씨만 혼자 이렇게 달리고 있고, 나머지 사실 원래 뭐 써니전자도 그나마 이날 고가 돌파가 있었지만 써니전자나 안랩이나 아주 개떡입니다. 차트 자체가 막 못생기진 않았어요. 유지가 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좀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면야 이제 돌파를 하고 갈 수는 있는데, 근데 답답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얘네가 아직 제대로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고 앉았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답답합니다. 일단 까뮤엔 씨가 오늘 이렇게 또 간만에 좀 쉬다가 고가 돌파를 하면서 상승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 김종인과 안철수의 그런 연대에 대한 가능성, 즉 또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잠시만, 이거 펜이 지금 안 나와서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은 다시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올게요. 일단 김종인 기사 잠깐 보기 전에 잠깐 한마디만 하자면, 이 김종인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은 이 약간 막 늙은 여우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거 자기가 지금 해먹겠다는 건가 싶을 정도로 사실상 뭐 홍준표나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이런, 왜 물론 지금 현재 여당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대선 출마 경험이 있고 그만큼 또 지지율이 있었던 그런 인물들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뭐 신규 뭐 한다면서 뭐 하는데 뭐 결과는 없고, 결국에 약간 질질 끌고만 있고 잠깐 뭘 하려는 건지 모르는 정도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야권이 지금 급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울시장 우리 명분 얘기는 뭐 안철수 관련주에서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오는 건데, 그게 김종인도 안철수를 거부하고 안철수는 그냥 서울시장을 거부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안철수 측, 안철수는 출마 생각이 없다라고 한 뒤에 뭐 별다른 발표는 없지만, 근데 이제 국민의당 대표의 후원 회장이었던 최상용 전 주일대사가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안 대표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범야권 후보로 내세우는 안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다시 뭐 안 대표 주변에선, 이거는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이죠. 안철수가 연말 연초에 그래도 서울시장 출마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두고 보는 이유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의석수 3개로 힘아리가 없는 이 당인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안철수가 유튜브에서 암만 그 현재 여당을 욕하고 해봐야 본인이 지금 그래서 욕을 해서 바꾸고 싶다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솔직히 답답스러워요. 제가 이걸 울분을 토했는데 진짜 답답해요. 그 정도로 답답한데, 근데 국민의당이 그렇게 뭐가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사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자체만 보더라도 그냥 끝나는 그런 당인데, 안철수가 뭐 뭘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활동이나 하고 서울시장 출마조차 이렇게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도 생각이 없다 하고,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 손가락 빨다가 그냥 당 죽이겠다는 건지, 이렇다는 거예요. 당이 뭐 어떻게 계속 갈 수야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손가락 빨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 당은 뭐 어떻게 살아날 거예요. 어떻게 큰 야당과 이 야당에서 또 견줄 수 있는 당이 될 것이며, 뭐 나중에 뭐 정말로 다시 대선까지 노려가지고 뭐 여당을 노려보겠느냐. 지금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히 주변에서 결국에는 안 대표의 출마를 이렇게 밀고 가는 겁니다. 뭐 이 안 대표 안철수가 나의 서울시장 출마 생각 없어, 이게 만약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신문 기사로까지 내보내면서까지 이 정보를 푼다는 거는 안철수와도 그래도 얘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연말 연초에 그래도 발표를 하는 건데, 안 나오면야 뭐 지금은 그 최근 그 지지율 조사에서 야권의 1위로 9%로 올라서면서, 그래서 의미있게 조금 까미엔 씨가 올라오면서 안철수 관련주가 조금 뭔가 그래도 다른 정치 테마주처럼 순환이 조금 돌아보려나 하는 흐름이 조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긍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뭐 아니면 이 야당, 야당이래죠. 국민의힘, 한국당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화합이 된다면, 우리가 예전부터 써니전자를 매매를 할 때부터 보던 안철수와 그 야당의 연합, 화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의미 있는 그래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연말 연초에 그냥 다 싹 줄이고, 안철수 지금 심한 말 하고 싶은데 이제 안 볼 거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근데 무튼 지금은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근데 안철수가 대표인데 내가 할 생각 없고 니네 나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안 할 거고 당에서 막 여기저기 설득을 해서 만약에 화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돼서 안철수 안 한다 해요? 아니죠. 결국에 이거는 내부적으로 그래도 얘기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무슨 이딴 식으로 진행을 하는가,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무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안철수의 서울시장 발표, 그러니까 대권까지 보기에는 진짜로 너무 답답하고 길어지니까 그냥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하게 된다면, 우리 기대에 부합을 해서 연말 연초에 그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딱 그거 챙기고 빠질 거예요.
일단은 근데 까뮤엔 씨가 이렇게 가는데 또 답답하다는 거는 사실 뭐 써니전자, 안랩, 못해도 뭐 다물멀티미디어 이런 애들, 옛날에 뭐 KCPD 이런 애들, 얘네가 뭘 보여준 게 없어요. 안랩이나 써니전자나. 처음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만 뭔가 이렇게 갭상승하면서 슈팅이 있었지, 그 이후로는 이 써니전자야 그나마 이런 게 한두 방씩 있지만 안랩 보세요.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대장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얘네가 원래 뭐 안랩이 시총이 무겁고 얘네가 이제 K 뉴딜 지수에도 안랩은 포함이 되고 뭐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무거워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안랩이 그래서 무거워서 못 갔어요? 아니에요. 정치 테마로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대권 출마할 때 이렇게 가고 그런 종목이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뭐 대장이 바뀌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장이 바뀌더라도 얘네가 그 대장이 바뀌어도 2등주급으로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장이 바뀌기 전에 얘네가 뭐 보여줘 놓은 게 있다면 괜찮은데, 지금 그게 없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연말 연초에 이제 마무리할 계획인 거고, 안철수의 명분은 뭐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고, 안철수 얘기만 하자면, 그러니까 오세훈과 안철수 비교만 하자면, 오세훈은 서울시장에서 이제 사퇴를 했었고 급식 투표로, 안철수 같은 경우는 되게 유력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양보를 했죠.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그것도. 근데 거기서 이제 자리가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명분으로는 안철수가 되게 유력하거든요. 나간다고 하면. 야당에서도 스토리로 이렇게 막 여론몰이를, 이렇게 여론 작업을 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김종인은 안철수, 뭐 홍준표 이런 사람 할 생각 없다 이러고 앉았고, 안철수는 또 서울시장 안 한다 이러고 앉았으니, 이 야당 얘네가 그냥 민주당 발목만 잡는 식으로 맨날 하는 게 아니라 뭐 제대로 바꾸고 싶으면, 지들이 이제 정권 잡고 싶으면 똑똑하게 현명하게 행동을 해야죠. 근데 지금은 진짜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울분을 토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이제 또 목소리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그 연말 연초에 할 계획 그것과 현재 일단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안 한다고 한 거는 맞고 그건 악재인데, 우리가 안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안 한다네? 끝? 이게 아니라 왜 안철수가 나와야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거는 이제 국민의당과 관련해서 얘기도 했고, 이 안철수 주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뭐 안철수는 무조건 평생 그냥 안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건데 주변에서 이렇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약간 몸값 높이기처럼 튕기다가 이렇게 협의가 잘 돼서 만약에 밀게 된다면, 범야권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 그냥 못 이기는 척,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뭐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무튼 우리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요. 지금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서울시장을 나와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까뮤가 저렇게 달리는 것처럼 첫 시작은 지금 이렇게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도 중간중간 있었지만, 사실 의미가 있는 건 지금 지지율이 올라왔다는 거. 왜 3% 4% 할 때 지지율,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콘크리트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안철수만 보는 사람들, 떨어져 나갈 일 없는 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는 건 당연히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지율적인 부분에서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뭐 충분히 슈팅 주면은 그냥 서울시장 발표고 나발이고 지지율로 나오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좋긴 하죠. 임팩트는 있죠. 서울시장 발표도 임팩트는 있지만 그거는 일단 현재 언제 하겠다, 뭐 하긴 하겠다, 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그냥 오늘 내일 갑자기 이번 주말에 갑자기 뭐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러다가 진짜로 그냥 서울시장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지율 같은 부분은 뭐 1% 갔다 9% 갔다 이런 식으로 뭐 오르락 내리락 해서 갑자기 호재됐다 악재됐다 이러기보다는 이게 충분히 안철수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쌓아져 가는 과정이니까 지지율이 상승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조차도 우리가 나갈 엑시트를 할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답답한 알랩 써니전자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안철수 관련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